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원칙적인 부분을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개정한 부분을 좀 뒤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걱정을 안 하게 하는 방법, 걱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단을 조직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관리단에 좀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관리단을 꾸려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없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꼭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여러분들을 조직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단 자체에 어떤 부정부패가 많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게 좀 문제기는 많은데 오늘도 전화 오고 어제도 그렇고 전화가 오신 분들 중에서 아니 저희가 우리 분양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시행사라든지 관리업체가 자기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행사하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고 제가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관리비 금액 자체보다는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보여달라 했는데 그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소유자나 입점주 분들인데 자기들이 주인인 양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 이것 때문에 연락이 좀 덜 오시거든요. 그게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집합 건물의 90% 이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각하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관리업체 측이나 시행사 측에서는 이 말 자체,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불쾌하실 거지만 불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분양자의 의무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과반이 통과했을 때는, 과반이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는 소유주와 입점주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걸 위반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90%는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은 자기들이 주인이냐, 관리업체하고 시행사하고 아니면 시공사하고 같이 엮어져 가지고 대부분이라고요. 여러분들 건물에다가 관리업체라는 이름을 만들죠. 법인을, 관리법인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과거에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문제점이 다 이랬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이제 관리단을 조직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다 걸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시행사 측이나 관리업체 측에 있는 또 아시는 분들을 또 했을 수도 있죠. 친척이든 아니면 친구든 누구를 또 사게 해서 좀 분란을 일으키게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소위 말하는 뭡니까? 간첩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첩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디 가나 또 마찬가지 그렇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엄해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막 엄해하기도 하고 희한한 소리 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신경 안 쓴다기보다 혹시라도 내한테 해코지 당할까 싶어서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있는 곳에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고, 근데 여러분들 나서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공익적인 목적, 공동체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 해본 분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앉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 말은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걱정이 됐을 때가 있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해가 말이야. 또 저쪽에서 관리업체 측이나 아니면 뭐 이상한 그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나 뭐 위원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부정하게 돼 있고 부패돼 있고 이런 데 말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하면 또 뭐 CCTV 봐가면서 막 쫓아다니면 희한한 또 음해나 아니면 뭐 고소한 데 자꾸 민사상으로 소송한다고 뭐 별짓 다 하거든요. 그리고 걱정이 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도 걱정이 되시죠. 근데 일단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구분 소유자 입점주 분들한테 진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진실이 무엇이죠? 진심이 또 무엇이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공익을 위해서 진심이 무엇이죠? 진실과 진심.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집합 건물은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 분들이 주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효율화된다. 건물 재산권이 가치가 아주 높아진다. 미래 가치도 좋아진다. 이 말씀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공용 부분 하자도 다 반듯하게 된다. 하자 소송까지도 다 가능하다. 물론 처음부터 하자 소송은 아니죠. 청구를 했는데 하자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이 좀 더 노후화되지 않게끔 탄탄하게 우리가 점검해서 더욱더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 왜 그 부분이 시행사나 그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관리업체는 그냥 관리업체뿐이고 우리 돈으로 주는 어떻게 보면 노동관계를 맺은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에 1년 뒤에 고용계약이나 이런 그 관리업체와 계약을 한 부분도 다른 업체를 선정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지. 본인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업체일 뿐이다. 분명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부분은 진심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고소를 해온다든 민사상을 소송해온다 그런 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그 이상한 인간들이 폭행을 하려고 한다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칼로 찔른다고 해보죠. 그 최악의 상황에 칼 가지고 와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그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까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이 깍두기들이 와서 있죠. 죽인다 라고 죽어도 돼요. 저는 최악의 상황이 죽는 거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까지 생각해 보시라. 그 정도까지는 안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해 보시라고.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 개선해야 될 일, 개선하려고 개선해서 이제 진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뚜벅뚜벅 그냥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걱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예, 관리단 조직하면 이런 과정을 이제 멘토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여러분들에게 참조해서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최악의 상황, 내한테 최악의 상황이 어떤 건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개선하려고 하면 편해집니다. 아셨죠? 그게 원칙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은 거 내가 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제가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었다라고 했죠.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이제 시행일이 2021년 2월 5일 날에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링크로도 걸어두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죠. 그 딱 들어가 보니까 앞으로 바뀔 부분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바뀔 부분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들어가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죠. 그냥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치면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 나오거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거 어떤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제가 하늘색으로 딱 박스로 딱 처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1년 2월 5일날 딱 바뀔 부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가 올 15조까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좀 문제점 있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바뀌는 부분이 제 1조의 2입니다.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는 그 건물 부분 이하 구분 점포라 한다. 이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번 구분 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는 삭제가 되어 있고 제3번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가 견고하게 붙일 것.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딱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경계 표시 및 건물 번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갔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좀 들어갔네요.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좀 상세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그 다음에 제9조의 3 보겠습니다. 이제 분양자의 관리 의무 보세요.
이게 분양자의 관리 의무 먼저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그렇죠. 관리 의무입니다. 분양자가 관리 의무. 그 과반이 넘기 전에 분양자가 임시관리인도 좀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지, 관리 업체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관리 업체들은 우리 돈으로 자기는 그 노동자로서의 좀 용역을 제공해야 되는 거, 우리는 돈을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구조의 3. 분양자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자, 사무를 이렇게 몇 번 하면 사무를 보는 겁니다. 관리인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를, 이 말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관리소장이나 뭐 시설 직원이나 미화나 보안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임시관리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제2항. 분양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이렇게는 표준규약, 각 시도마다 있는 표준규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공정정서로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공정정서 여러분들 안 좋죠? 공정정서 반드시 여러분들 딱 정서가 딱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정서로서 규약에 상응한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분양을 이렇게 받으실 때 공정정서 같은 게 없고 관리업체에서 막 자기가 정관을 뭐 규약을 만들어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아직 뭐 규약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없는데 뭐 본인들이 임시적으로 그냥 통제하는 건데 그게 맞는갑다 생각하시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 관리업체가.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관리업체나 시행사 측에서는 제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심과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들 잘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은폐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아주 문제 생깁니다. 아니라고요. 아닌지 아닌지는 봅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먹튀하는 이런 사태 벌이지면 안 된다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 시대를 떠나서 여러분들, 그래서 소유자 여러분들과 입점료 잘 감시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정정서, 이거 꼭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3화,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했다는 거죠. 물건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나오죠.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와 같다. 이것을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소유자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편지로 공지안내 편지로 일일이 한 사람 소유자분들 또는 입점자 한 사람한테 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지하면서 관리단 집회를 이제 소유자 또는 입점주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통지를 편지 봉투에 넣어서 다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 보내줘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랄 말이 그겁니다. 편지를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공지
안내문에다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하십시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다 하죠. 그러면 왜? 소유자 여러분들하고 입점주분들이 우리가 주인인데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전부 다가 관심 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요. 다 여러분들,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또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시지 않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다 여명해 오신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한 분 한 분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제3학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돼 있죠. 그래서 분양자가 상의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양자가 집회를 소집을 해서 있죠. 소유자와 입점주 분들 중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뽑고 규약을 표준 그 집합건물 그 각 시도마다 있는 표준 규약 있죠. 그거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뭐죠, 여기서? 제가 늘 말해요. 제 구조에서 하면 문제. 관리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벌칙이 들어가야 되죠.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1,000만 원 이상은 매번 신고를 하면 때리든지, 아니면 그렇게도 안 되면 3번 이상 또 안 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형사조치까지도 들어가도록 요렇게까지 지금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있는가 없는가 봅시다, 나중에. 벌칙 부분. 그래서 벌칙은 나중에 한다고 제가 했죠. 자, 그 다음에 제15조 보도록 하죠. 제15조.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 전에는 4분의 3이었는데 4분의 3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 이렇게 돼. 3분의 2 조금 줄어들었죠.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 2분의 1 이상이죠. 이때는 통상의 집회 결의는 2분의 1 이상으로서 결정할 수 있다. 1번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개량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뭐 약간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거지, 인테리어 약간 바꾸는 거지 완전 뜯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하는 이런 건 아니라 했습니다.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그 다음 2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나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이렇게 놨죠.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여러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의 경우에 공용 부분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유자한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있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15조의 2 같은 경우에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구분 소유권,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은 5분의 4 이상에서 결정한다. 5분의 4입니다. 아주 이게 좀 높죠. 5분의 4면 결의한다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 억제하는 부분은 5분의 4다라고 해서 요것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5분의 4가 뭘까요? 5분의 4. 너무 이거 높다라는 생각. 오히려 노후화 억제 부분을 조금 더 3분의 2 뭐 이렇게 아니면 6분의 4 6분의 4 정도? 그 3분의 2죠. 제가 잘못 말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조금 이게 낮춰야 되는데, 5분의 3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네요. 5분의 4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쵸.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각종 노후화된 거를 들어갈 때, 자, 요런 부분인데요. 자,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각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건물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요 부분 있죠. 요구에서는 요거 부분도 중요합니다. 요때 결의에서는 반드시 처음에 들어가야 될 것이, 사인을 받기 전에 설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몇 가지가 있을 거고 설계 개요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이것도 다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의 분담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된 부분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5번째 전유 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변경된 부분의 기속에 관한 사항들. 그러니까 만약에 고부 휴게실을 갖다가 뭐 어떤 다른 용도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앉아 들어가야 되고요.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의 면적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기속에 관한 사항 이거 다 들어가야 되고 대지 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그 다음에 제1항 결의에 의한 관리단 집회 의사록에서 결의에 대한 각 구분 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획을 있죠. 계획이라든지 이런 각종 부분을 상세하게 딱 나열할 수 있죠. 결의를 하기 전에 미리 뭐 두 달이든 석 달 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 한 다음에 결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공용 부분의 변경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단어라는 말 뜻이 단어가 있죠. 언어라고 하는 것에서 애매성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게 그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게 아니고 변경이 있죠. 사람마다 해석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변경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판례가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쫙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 변경이 과연 무엇인가가 예전에 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소를 하는 곳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을 잘못 해석해서 변호사나 그 1심, 2심의 판사들이나 원고 피고 측에서 잘못 판단해서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용 부분의 변경에 대한 의미가 대법원 2016년 11월 24일 선고 2015-39283 판결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집합건물법 제15조조 1항 본문은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단 집회의 이러한 결의를 요하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기존의 공용 부분의 외관, 보이는 모습,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 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자, 여기서 중요하죠. 어떠한 행위가 그러니까 이거 부수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러니까 부순 부분이 있죠. 그 부분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범위, 변경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시켰느냐, 태양, 형태와 모양, 이거, 그 다음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라, 용도의 동일성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느냐, 이거,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판례는 그런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이 판례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이 집합건물 중에서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유물, 그래서 총유물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취지는, 이게 총유물이니까 결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취지는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소유권이 대지 사용권, 기타 권리 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공용 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 사용권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요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전유 부분, 여러분들이 있는 전용 부분, 소위 거기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 외 공용 부분은 공동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불편 없이 하시라 이 말을 말하고 있죠. 이게 취지가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 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 이거는 공용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는 거기에 뜻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취지는. 그리고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한테 그 불편함이 없도록, 재산권의 침해가 안 되도록 소유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변화를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효용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 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 말은
그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팔고 나면 공용까지도 다 같이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분 소유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이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유 범위. 대지 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킨다. 이 말은 결국에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공용 부분을 전용으로 누군가가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대지 사용권의 내용과 이 건물의 이 지금 공용 부분에 이게 변동이 생기는 거죠, 전체. 그러면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 변동이 다 생기는 게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용도로 사용해라 이런 겁니다. 아셨죠?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마지막 하나만 더 올 시간이 좀 꽤 됐지만 어떤 분께서는 몇몇 분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좀 하시거든요.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뭐 이렇게 창원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 대전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앉아 이렇게 큰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 엄청 큰 오피스텔을 앉아 그 시행사에서 다 지었대. 모 시행사에서 다 크게 짓고 했는데 근데 앉아 부장이 거의 다 돼버렸대. 근데 앉아 거의 다 됐대. 앉아 10% 남았고. 근데 앉아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그것도 팔려고 왜 각 층마다 이게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있잖아요. 사무실 용도가 있고 무슨 교육시설 용도가 있고 무슨 용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도가 있는 그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죠. 처음에 초창기에 본인들이 그 시행사로 지금 있을 때 바꾸든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10%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데 안 될 가능성도 아주 높기 때문에 집회를 해가지고 아까 요 공용 부분입니다. 이 공용 부분. 공용 부분에 그 집합금을 소유에 관한 법률이 공용 부분의 변경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아시는 분께서는 내가 이게 병원을 해가 좀 이렇게 공용 부분에 있는 부분을 내가 딱 완전히 좀 하려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판례적으로 보면 이런 건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었는데 병원으로 되면서 공용 부분은 이렇게 변경시킬 수는 없고요. 대신에 병원으로 바뀌면 장애인 시설 장치를 복도에다가 양측에 점자 한다든지 이런 게 설치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가 봐요. 복도는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그거는 가능하죠. 그거는 그런 거는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아니 그 분양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사장님께서 꼭 이렇게 하십시오. 공정을 좀 받으시라고. 만약에 이것이 건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5개를 산다 아니면 3개를 산다 했을 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공정을 꼭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도 변경이 본인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분양사에서 그러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리고 우리 분양 계약 자체가 무효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그 공정을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미리 조서를 하든지 화해 조서를 받든지 아니면 공정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꼭 하시라 했거든. 그렇지 않고 그냥 소송을 하면 뭐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 하면서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내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몇몇 지인분들한테는 큰일 안 친다고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고 이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너무 욕심을 가지시고 이러다 보면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뭐 다 팔렸다 해서 하면서 피도 붙어가지고 말이죠. 몇 천만 원씩 피가 붙어. 그래도 다 팔렸다고. 팔렸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거짓말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집합 건물이 투명하고 효율화되도록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두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효율화, 투명화를 위해서 서로가 격려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시길 우리가 함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